안녕하세요. 한국 시민운동 연대기 제3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큰 주제는 시민사회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시민사회 생태계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지요. 이 용어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사회가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표, 가치, 의미를 가지는 그런 행위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직 또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클 월서, 또 마이클 에드워즈 혹은 존 에렌버그 이렇게 탁월한 시민사회의 철학자,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대 시민사회, 현대 시민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강조를 했던 바입니다. 즉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는 인간 결사체들로 구성이 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기하학적인 공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측면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가 바로 지금 제3강좌의 관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1990년대 시민운동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또 개혁의 성과를 내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단계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바로 독재하에서 억압되었던 자율적 시민사회가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때는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개혁적 시민운동 세력들이 이제 막 자유의 공간이 열린 시민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도화되고 전문화된 대형 시민단체들의 리더와 활동가, 우리가 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분들, 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많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운동을 주도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운동의 조직, 또 부문, 주체, 의제 같은 것들이 분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대 와서 바로 그와 같은 시민사회의 내적인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기존 시민단체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시민 참여의 행동 양식이 급속히 확산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촛불 집회, 그와 같은 시민사회 생태계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그 촛불 집회 확산에 의해서 전체의 시민사회의 장 안에서 기존의 제도화되고 잘 조직되어 있는 그런 시민운동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상대적 위치와 관계의 형세가 달라지게 된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출발점 바로 2002년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월드컵 붉은 악마, 또 미선효순 추모 촛불 집회,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이때를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해서 한국의 정치와 시민사회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조직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라 바로 한 명 한 명의 우리들 개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335 모여들어서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방식이 2000년대의 주된 운동의 방식으로 정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21세기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된 것입니다. 여기 표에서 2000년대 일어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2002년에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중학생 미선효순을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그 출발점이죠. 그 이후에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집회,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협정 반대 촛불 집회, 2009년에 용산 참사 추모, 2011년 반값 등록금 촉구 촛불 집회,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 촛불 집회,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약 반년간 지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등이 계속 됐습니다.
2008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30개월 이상의 특정 연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려고 했고, 이 소식을 알게 된 국민들께서 크게 반대하고 이렇게 동요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련의 어떤 시민들과 네티즌들께서 5월 2일 날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2만 명이 넘는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분노의 촛불, 그러면서도 아주 평화롭게 촛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민들의 열기, 그런 분노와 저항을 확인한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시민들께서 계속 집회도 하고 저항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전국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무려 2,0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광우병이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아주 대규모 연대기구였습니다. 그동안 보통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을 하고 시민들이 호응하고, 제야의 지도자들이 결의하고 시민들이 뒤를 따르는 형태로 우리가 민주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이끌어왔다면, 2008년 5월 달에 촛불항쟁은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드신 거거든요.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혁명적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2일 당일 청계광장에 저도 시민한 사람으로 나가서 받은 그 충격,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떤 캠페인이나 운동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모이고 집단지성의 토의를 거쳐서 스스로 행동까지 해나가는 단계로 진화했구나. 말 그대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늘 자랑했던 참여민주주의의 시대가 왔고, 그 참여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우리 시민들은 보여줬다. 그 자체가 굉장한 감동이었고 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상식적으로 바뀌길 바라는 수없이 많은 시민대중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때부터는 많은 이제 시민사회단체도 조금 더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시민들의 힘으로 한반도 대우나 정책도 무산시키고 의료 민영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이끌어내고, 30개월 미만의 특정 연물질을 제거한 쇠고기 수입하는 것으로 미국과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을 나는 등 그런 식으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민단체 시민들의 관계는 완전히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공존, 공생하는 관계여야 한다. 깊은 성찰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촛불 집회들은 종종 더욱 큰 이슈로 확대됐습니다. 그것은 한미관계라든지 정치개혁,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그리고 정권 퇴진 운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정치, 경제,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경우에 직접적인 결과를 낳거나 최소한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제도정치 권력구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촛불 집회의 정치적인 압력은 많은 경우에 선거 일정을 앞둔 때 극대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회정치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번 강좌의 뒷부분에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촛불 집회는 이제까지 시민운동들과 여러 면에서 대단히 달랐습니다. 먼저 참여자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할 때가 많았고요. 또 참여자 구성이 성별, 연령, 직업, 그리고 과거에 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운동을 위한 서로 간의 소통, 그리고 이 집단 행동을 해내기까지의 그런 동원 구조,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인터넷, SNS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해서 운동의 자생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조직 면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상대적인 역할 중요성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거나, 내지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의 지점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이 측면들이 생기게 됩니다. 2002년도는 말씀하신 대로 악마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그 미군 장갑차에서 희생된 분들, 그래서 우리 혼자 촛불 하나 들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있겠다, 같이 참여해달라,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점점 퍼져나간 거잖아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사람들 모이게 되는 계기가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단체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고 단체도 그 참여자 일원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2년도부터 17년 사이에 15년 동안 굉장히 3번의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스스로 변화하기도 했고 반성하기도 했고 역할이 바뀌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주도자이자 대변자 역할에서 바뀌고 있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려고 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는 판을 어떻게 깔아줄 거냐,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더십 구조 측면에서도 강한 반위계 성향, 그리고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엘리트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이른바 리더 없는 운동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슈와 목표 측면에서 아까 말씀 잠깐 드린 바와 같이 정치, 경제, 대외관계, 공공정책 등등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2000년대의 촛불 집회, 시민들의 자생적 행동은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대의 시민운동이 그야말로 제2강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개혁이 긴급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운동이 이루어졌듯이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슈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통해서 모든 면에서 국가 주권, 그리고 또한 인민 주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모두 주권이라고 하는 이슈, 자율성과 자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가장 폭발적인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구조의 측면에서도 국민 대 권력자, 국민 대 그 권력을 남용하는 자, 이 적대 구조가 가장 핵심적으로 형성이 되었다. 이것을 2000년대 촛불 집회에 관통하는 대체적인 공통된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새로운 특성을 보여준 2000년대 촛불 집회, 우리 운동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시민운동과 또 더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운동,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던 전통적인 경계선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요, 화살표 보시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운동에서 일시적인 행동으로, 조직적인 운동에서 자생적인 운동으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2000년대의 여러 가지의 그런 시민들의 네트워크형 운동, 새로운 운동의 흐름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과거의 사고의 틀로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 특성이 없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특성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 구분 자체가 이제는 의미 없게 됐다라는 것이,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하나씩 들여다 보도록 할까요? 지속적인 것에서 일시적인 행동으로 바뀌었다. 사실은 뭐냐면요, 과거 사회운동과 같은 지속성이 없는데도 시민들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가 생겼다가 소멸했다가 잠복했다가 또다시 재등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많이 경험을 했던 건데요. 2002년 아까 우리가 보았죠. 미선여순 추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도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때 이후로 제가 촛불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그것은 신기루였다.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잠복해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2008년 촛불 집회가 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사태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또 신기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운동의 에너지는 우리 시민사회 안에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잠복해서 또다시 등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직적이냐 자생적이냐. 대다수의 참여자가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수많은 소그룹으로 촘촘하게 연결돼서 커다란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적이냐 비정치적이냐. 시민들은 비정치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치인들, 정당들은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정치의식이 대단히 높고요. 정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정치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지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활동가들의 운동이냐 비활동가들의 운동이냐. 운동단체 활동가가 아닌 시민들이 이제는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이 시민들이 마치 경험 많은 활동가처럼 역량이 뛰어납니다. 전략적이냐 즉흥적이냐. 조직적인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도 온라인상의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 운동에 큰 하나의 방향성이 형성이 됩니다. 도구적이냐 표현적이냐. 어떤 목표를 위한 도구로서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표현 행위 그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사표현 행위가 큰 사회적인 변화를 낳게 됩니다. 정치냐 유희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강한 정치적인 관심과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인 참여 행위 자체가 축제적인 유희 성격을 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 운동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운동이고 무엇이 운동이 아니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이분법이 다수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자생적인 네트워크형 사회운동이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21세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21세기에 일어난 세계의 대규모의 시민 정치 행동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10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 2011년에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의 운동, 같은 해 미국의 월가 점령 운동, 2014년에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홍콩의 1차 우선 운동, 그리고 다음해 일본에서 실즈라고 부르는 민주주의 운동,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은 제각각 지속 기간이나 조직화의 정도, 또 새로운 정당 건설로 이어졌는지 여부, 정치 사회적인 결과 이런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일련의 새로운 속성들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 가운데서 오직 한국에서만 중요한 특징들이 있죠. 뭐냐면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수차례에 걸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대규모 시민들이, 그리고 2008년이나 2016년 경우처럼 길게는 5, 6개월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에 참여 행동을 벌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의 사회운동, 시민들의 정치 참여, 사회 참여 행동은 21세기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가장 강렬하고 또 가장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운동과 제도정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2000년대 촛불 집회는 흥미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한편으로 참여 시민들은 정치적인 자율성을, 독립성을 강조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정치에 대한 강한 관심과 개입의 의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참여자들은 제도 정치 행위자들의 개입을 거부하죠. 그리고 참여 시민들의 비정치성을 강조를 하는데, 하지만 모든 그동안의 대규모 촛불 집회는 전국적인 제도 정치 이슈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 참여자들은 정치 현안에 대한 분명한 의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한 종종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2000년대의 촛불 집회는 그토록 수많은 시민들이 정당이나 제도 정치 행위자들로부터 독립해서 이 제도 정치에 시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집단 행동의 양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2000년대 대규모 촛불 집회 중에서요, 정치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들의 대략 공통적인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촛불 집회의 가장 기본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의 회전운동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동원, 즉 집단 행동의 규모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이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여론이 이 언론의 영향하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이 촛불 집회에 공감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동원이 더 폭발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언론은 이제 경쟁적으로 촛불 집회를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여론이 반응이 거세지는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순환을 몇 번만 몇 주일만 돌게 되면요, 이제는 정부와 정당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정당은 정책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검찰이나 법원과 같은 사정사법기관도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치와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에스컬레이션 되는 시점이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선거의 승패와 당락이라고 하는 정치 계급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은 촛불 집회와 다수 여론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2강의에서 90년대 시민운동의 역사적인 성취와 더불어서 그 한계점과 문제점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21세기 정부화 시대에 빠르게 부상하게 된 새로운 시민들의 사회 참여, 정치 참여 행동 역시도 그것의 긍정적인 잠재성과 기여만큼이나 또 역시 나름의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상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정도와 영향력이 소수에게 과잉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스팅한 글의 개수가 많은 극소수의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일정 기간 동안에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의 믿음을 서로 강화시키는 그런 확증 편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짜 뉴스가 버젓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이 되기도 하고요. 진영 대결과 극단주의가 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99년도 함께하는 시민운동을 처음 만들고 앞으로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운동을 하겠다라고 약간 선포했던 시기인데 정보인권운동, 웹기획,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시민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지? 했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거리에 있는 시민들, 직장인들, 소비자들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열리면서 특정 커뮤니티에 모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시민들이 저 공간에 있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어느 공간에 있다. 근데 그 공간이 지금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공간인 것 같다. 물론 그 디지털에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 오프라인 공간에도 있지만 그 접점을 만드는 첫 번째 방식은 우리는 디지털로부터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했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세계 시민운동 정보 채널 안티닉스 운동을 제가 직접 기획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2000년만 해도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이런 이슈나 의제들은 언론사를 통해서 문제가 확산됐어요. 통선시민연대가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정리한 다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네티즌을 대상으로 정보를 바로 올렸고요. 통선시민연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고 기자들만 그 낙선 명단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원소스로 보게 되고 그게 되게 상징적이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이런 본질적인 어떤 시민운동 요소들이 있는데 다만 그 요소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이 기술만 보이는 어떤 모습을 접했을 때는 회의가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200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제3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 우익 운동의 확산과 시민 사회의 이념적인 정치적인 균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략 2004년, 2005년, 2006년 이 시기쯤에 이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민사회 분들이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또 네트워킹, 대대적인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식인이나 기업인 이런 엘리트 집단이 주도하는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반공, 반북, 반좌파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또 우익 단체들이 대거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체 명단이 많이 있죠. 지금 이게 제가 과거에 쓴 연구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보수 우익 단체들 명단인데요. 당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단체들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조직화 사업이나 또 대중교육활동, 정부 비판, 캠페인, 입법 촉구 내지는 저지 이런 모든 종류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운동 활동이라는 것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모두가 공정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다양한 운동들 역시 우리의 자유 또 민주주의 그런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나름의 의미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개혁의 목표를 나름의 관점에서 다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또 하나의 축으로 등장해서 우리 시민사회에 제가 첫 강좌부터 이것은 장의 개념이다, 생태계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균열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4강좌에서는요. 우리 지난 가장 최근에 2010년대에 어떤 변화가 두드러지고 주목할 만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